컴퓨터 쓰다 보면 프로그램 하나가 갑자기 멈춰버릴 때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왜 그 앱 하나 때문에 컴퓨터 전체가 먹통이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갑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어떻게 말썽꾸러기 앱 하나가 컴퓨터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따로 설치하는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컴퓨터 그 자체, 바로 하드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런 규칙도 칸막이도 없는 거대한 운동장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그냥 뒤엉켜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삐끗해서 넘어지면 그냥 와르르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운동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초창기 컴퓨터가 바로 그랬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만들었죠. 이 대혼란을 끝내기 위한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혁명의 첫걸음은 바로 64비트 도약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도로 좀 넓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랄까 동네 골목길에서 갑자기 워프해서 은하계 한가운데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였죠. 4GB. 이게 32비트 컴퓨터가 볼 수 있었던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 램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방에서는 누가 어디 숨었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해커들한테는 뭐 그냥 놀이터였죠. 자, 그런데 64비트는요? 256TB. 와,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비유하자면 32비트가 서울시에서 동전 하나 숨기는 거였다면 64비트는 지구 전체에서 동전 하나를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압도적인 공간의 크기, 이게 바로 현대보안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가 생겼으니까 이제 여기서 제대로 된 술래잡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기술이 바로 ASLR, 우리말로는 주소 공간 배치 난수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를 켤 때마다 중요한 데이터들을 매번 다른 곳에, 그러니까 저 우주의 다른 행성에다가 무작위로 휙휙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 지점이 진짜 재밌어요. 32비트라는 좁은 방에서는 해커가 그냥 눈 감고 아무 데나 막 찔러봐도 몇 분 안에 찾았다 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64비트라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는요, 그건 글쎄요, 눈 가리고 사하라 사막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 찾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이 생긴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주소 공간이 4기가에서 256테라로 그냥 억수리 나게 넓어지니까 숨바꼭질이 훨씬 유리해졌고 CPU의 작업대라고 할 수 있는 레지스터 개수도 2배로 늘어나면서 공격자가 파고들 틈이 확 줄어든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가 모여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철옹성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중심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철벽에 성을 지어야겠죠? 여기서 컴퓨터의 신분제도, 바로 보호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컴퓨터 CPU는요, 세상을 딱 2계급으로 나눠요. 성의 가장 깊숙한 곳, 왕이 사는 링 0에는 시스템의 심장부인 운영체제 커널이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성벽 바깥 마을, 링 3에는 우리가 쓰는 일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평민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요, 하드웨어가 만들어 놓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요. 그러니까 바깥 마을에 있는 집 한 채, 즉 링3에서 돌아가는 앱 하나에 불이 나도 저 견고한 성벽 덕분에 성 안에 있는 왕, 즉 링 0의 커널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거죠. 해커가 왕을 공격하려면 일단 불부터 끄고 와서 저 높은 성벽을 넘을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공격 난이도가 그냥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 없으세요? 우리 컴퓨터 보면 수십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거나 남의 데이터를 훔쳐보지 않고 이렇게 얌전히 자기 할 일만 할 수 있을까요? 꼭 각자 자기만의 개인 우주에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가상 메모리라는 정말 기가 막힌 마법에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모든 프로그램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걱정 마, 이 컴퓨터의 메모리는 전부 네 거야 하면서 각자에게 통째로 된 가상의 우주를 하나씩 짠 하고 선물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져요. A 프로그램도 내 집 주소는 1번지야 라고 하고 바로 옆에서 돌아가는 B 프로그램도 아니거든,
내 집이 1번지야! 라고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현실 세계였으면 당장 머리끄덩이 잡고 싸움 났겠죠? 근데 컴퓨터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로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CPU 안에 있는 MMU라는 마법의 우체부입니다. 이 우체부가 뭘 하냐면요. A 프로그램이 보낸 1번지 편지를 실제 메모리의 100번 집으로 착, B 프로그램이 보낸 똑같은 1번지 편지는 500번 집으로 착, 이렇게 알아서 척척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프로그램은 자기가 1번지에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거죠.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어벽입니다. 이 똑똑한 우체도 MMU는요, 그냥 주소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메모리 조각마다 아주 엄격한 규칙을 딱 정해줍니다. 뭐랄까, 이건 보기만 해 절대 만지지는 말고 이런 식으로요. 모든 메모리에는 3가지 꼬리표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 꼬리표는 눈으로 볼 수만 있다는 뜻, 쓰기 꼬리표는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뜻,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행 꼬리표는 이건 프로그램 코드니까 명령어로 실행해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실행, 꼬리표를 관리하는 게 NX 비트, 즉 실행 금지 기능의 핵심인데요. 이 기능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야. 절대 코드로 실행시키지 마.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규칙을 하드웨어 차원에서 그냥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박물관 유리창 너머로 유물을 구경만 하게 하는 것처럼요. 수많은 해킹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 규칙을 어기고 읽기 전용 데이터에 막 낙서를 하려고 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MMU라는 보안 요원이 꼼짝 마 하고 출동해서 그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강제로 종료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끔 보는 세그멘테이션 오류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에러가 아니라 우리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이 규칙 위반자를 성공적으로 체포했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말썽꾸러기 앱 하나가 컴퓨터 전체를 망가뜨리지 못할까? 이제 답이 보이시죠? 바로 이 4겹의 철벽 방어 때문입니다. 해커가 감히 축축조차 할 수 없는 광활한 64비트 공간, 왕과 평민을 나누는 보호링, 각자에게 독립된 우주를 선물하는 가상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는 실행 금지라는 절대 규칙까지. 이 모든 게 하드웨어 수준에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진짜 강력한 보안은 나중에 뭘 설치해서 덧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설계된 하드웨어 그 자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기발한 하드웨어 혁신이 등장해서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를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까요? 미래를 상상해보는 즐거움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